자, 새해 들어 오늘 제일 추운 날인데요. 엄동 설안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의도 증권가에 나왔습니다. 자, 새해 투자 전략 또 투자 정보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슈퍼개미 여의도 증권가의 큰 손을 만나서 알짜 정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새해를 맞아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이 창업도 고민이 많으시고 또 투자 전략, 어떤 종목들 투자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여의도 증권가의 투자 대가로 유명하신 우리 박영욱 스마트인컴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네네. 사무실을 되게 소박하게 사용을 하시네요. 네. 딱 그 연구하고 투자 전략도 짜고 예. 또 회의하고 예. 뭐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만 딱 컴팩트하게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일단 여기에- 그거부터 궁금하더라고요. 예. 99년도 말에 네. 이 건물에 들어와서 뭐 여의도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한국의 네. 월스트리트, 네. 네. 뭐 금융가 중심인데 그 건물이 이게 높지도 않고 네. 제가 있는 층이 이제 또 네. 중상위층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네. 저는 뭐 이 건물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불필요하게 넓게 쓸 예.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련하시고 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쭉 사용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네. 야, 뭐 그렇게 많은 회사 투자돼 있고 이러니까 네. 왜 그 사옥 하나 가지지? 네. 그렇지 않느냐. 근데 네. 저는 이건 충분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런 것들이 좀 놀래가지고. 자, 이제 전문 투자로 이제 나서신 이후에 계속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그때 투자의 어떤 전략,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이제 투자 환경이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어떤 노력, 그다음에 공부, 그리고 또 이제 실천이 결국은 어떤 성공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한 기업을 이렇게 그 공부하고 투자하기 전까지 그 기업과 이렇게 동행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평가해서 투자 시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가치를 보고 투자를 이렇게 해왔고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 확신, 어떤 그 신념까지도 이렇게 배가 되니까 만약에 이제 외부 변수에서 주가가 빠지고 이럴 때 그 주식을 이렇게 사서 뭐 분명히 궁극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가치의 주가는 이렇게 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그 투자 환경도 좋아서 아마 이제 자산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공부한 양하고 매수한 이후에 공부한 양하고 비교하면은 언제 더 공부를 많이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는 누가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그런 기회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유국장님이 저한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일단 뭐 조금 사나 봅니다. 왜냐면 주식을 그 사보는 거와 사보지 않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뭐 100주나 아니면 1000주라도 이렇게 맛보기. 사놓고 나서 이 회사가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회사가 정말 이렇게 내 가치에 맞게끔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공부를 해서 투자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처음에 투자했을 때보다도 투자하고 난 이후에 그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주식 사놓고 대부분 다 그 위에 공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주가만 바라봐가지고는 그 기업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투자 그 할 때보다도 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맛보기 매수 이후에 이제 관심이 생기면 생김에 따라서 더더욱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인식이 딱 되면 이후에 어떤 위기가 와서 약간 이제 조정받고 하락을 하더라도 더 매수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기업의 시대에 기업만이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뭐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게 기업만이 성장하고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치 않으면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평생 함께 할 기업 서너 개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업이라도 자기 기업화하면 그 기업의 그 주가 흐름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이러면은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그 기업의 성과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평생 이제 증권은 뭐 직장도 다니셨고 이제 증권가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셈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예. 그러면 주변에 지금 증권사 다니는 후배들이나 네. 주위에 뭐 분들이 예. 이제 전업 투자자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을 주십니까? 저는 뭐 창업이긴 창업인데 어쨌든 이쪽 업종은 이제 창업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젊어서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건 원 없이 한번 해봐라. 그런데 이제 그런 창업이나 전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뭐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면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이제 창업하기도 어렵고 또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이런 어떤 투자 환경을 만들어준 기업인들, 이해관계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만 이제 기업의 시대에 산다고 그러지만은 이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렇게 만들자고 하면은 얼마나 그 많은 그 지단한 노력이 있어야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약간의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은 진짜 내가 감히 그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회사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그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그 이렇게 재미있다. 꼭 뭐 내가 사업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지만은 제가 이제 질문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창업을 하든 아니면 전업 투자를 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게 돈을 벌고 과거처럼 이렇게 끈기 있게 직장 생활에 이제 종속이 돼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다양성이라든가 또 이 뭐 우리는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바라보면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공유되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꿈들을 가지지만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지금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재밌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재밌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꿈, 자기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을 실현하는 건 좋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40 이후에 해라. 이게 불혹의 나이. 40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저도 40살 이후에 제가 자립을 했지 않습니까? 40살까지 정말 열심히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 아니면은 직장에서 조직 내에서 좀 여러 가지 스킬을 다 갖고 나서 이제 내 마음도 좀 다스릴 줄 알고 불혹의 또 이 세상의 어떤 흐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주식 시장이 아주 나쁘지는 않았어요.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도 거두신 분도 있고
또 이 와중에도 종목을 잘못 선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실패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우리 대표님이 작년에 주식 예를 들면 뭐 성적표랄까 개인적으로 매기면 어떤 상황인가요?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을 본 사람들은 크게 벌었고 네.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반타작 정도 했다. 네. 그 시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매매했던 이제 그런 그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은 뭐 약간 이렇게 수익률을 올려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근데 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냥 뭐 1년에 뭐 20% 정도. 그 작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뭐 역동적인 어떤 투전판과 같았다. 우리나라의 그 시가 상한가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지 않습니까? 근데 뭐 2차 전지주라든가 뭐 AI 관련 뭐 반도체 아니면은 초전도체 방산주라든가 테마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보면 상한가 폭이 30%인데도 막 2, 3일씩 상종 가는 이런 장이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정석적으로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소외된 그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단타하면서 좀 빨리 손바뀜을 빨리빨리 움직이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전업 투자자 하신 분들 중에서도 실패하신 분도 많고 성공하신 분도 많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애초에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미리 선점해서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실제로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따라가는 이제 부안에 동안은 이렇게 투자를 했던 그런 분들은 뭐 실제로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꽤 많지 않을 거라고 다시 또 제 경험상 봤을 때 되돌아온 종목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막 치고 올라갔다가도 올해는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금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한국 증시를 눌러왔던 그 불공정한 행위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장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 그 대주 조건 완화와 그 투자자 보호 제도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정한 어떤 시장 질서와 공매도 시장의 어떤 활성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증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로 보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신년에 거래소에 방문을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서 이제 이 상법까지 이렇게 개정 이런 얘기들을 그 하는 거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년에 그 굉장히 저는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좀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저는 이제 대주 조건 완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이제 증권 시장은 매년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시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허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주 조건 한도가 2013년도까지는 이제 100억까지였거든요. 100억 그다음에 그 3% 코스닥은 4% 50억이었는데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50억, 25억, 15억, 10억으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년 되면은 그 이제 대주주 이제 자본가들이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매도하다 보니까 항상 그 2,000포인트 그 박스권에서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주식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3,300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2,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600으로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급의 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지금 이제 대주 조건 한도가 이제 완화가 이제 50억으로 그것도 이제 개인 한도가 50억이니까 4인 가족이면은 어떤 좋은 갭이 있다고 그러면은 200억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전화만 많이 받는 게 뭐 기업인이 됐든 아니면 이제 자본가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됐든 이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부동산 자산이 좀 많아요. 네. 60% 이상이 되지 비중이 않습니까? 있죠. 65% 이상이 네.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35% 정도가 이제 금융자산인데 이제 미국 선진국이나 유럽 이런 쪽들은 거의 한 7대 3 정도로 그 금융자산이 많습니다. 거꾸로 그다음에 되죠. 이제 뭐 우리 이제 가까운 중국이나 이제 일본 같은 데도 5대 5 정도인데 우리는 너무 부동산이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 대주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해외 시장이나 이제 부동산 쪽에 많이 갔던 자금들이 이제 대주 조건이 완화가 되면서 좀 이렇게 증시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 얘기를 두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수지에 그동안에 물이 없었어요. 네.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기들이 대부분 다 막 그 잔챙이들. 늪 같은 데서 이렇게 팔딱팔딱 뛰면서 이렇게 네. 막 그 놀았다고 하면은 이제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면 이제 고기들이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작은 고기, 큰 고기 뭐 이렇게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제 허들이 네. 없어졌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고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었거든요. 뭐 여기 이제 제가 그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라는 책이 지금 곧 나옵니다. 네.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이제 테마는 개인 주주들이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그 지적을 하시는 내용인가 보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이제 왜 그 주식 우리나라 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불명예를 왜 안고 사느냐? 네. 그걸 물어보면은 뭐 왜 우리나라 기업에 왜 투자를 않겠어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야 이거 뭐 주식을 투자해도 기업에 투자를 해도 기업의 성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주 환원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미국은 한 92%, 뭐 대만도 한 65%. 그다음에 대부분 다 뭐 7, 80% 되는데 동남아 국가들도 그 우리 뭐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은 다 그 4, 5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9%라는 이 낮은 배당 주주 환원율을 가지고 정말 이 투자를 해놓고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그 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왜 그 주주 환원율이 낮은가? 이러다 보면은 뭐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 불투명한 어떤 뭐 이렇게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 거버넌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는 이런 요인들, 그 다음에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 환원율이 낮고 또 그 배당 세금에 대해서 그 이 대주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종합소득세로 과산이 돼서 거의 한 뭐 준수세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을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그 내야 되니까 대주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증권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이제 상속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그 대주주도 이제 이렇게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이게 문화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투자 제도를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렇죠. 시장이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증권 시장이 좀 괜찮을 걸로 보신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은 이제 좋아진다는 걸 이제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건데 일반 이제 투자자들은 또 우리 박 대표님 만나게 되면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업종을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하도 답답하게 움직이니까 그 이 시청자들이 볼 때
별로 뭐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많은 종목들 갖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올해 좀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러이러한 업종 내지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내놔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요즘 이제 핫하게 잘 나가는 이제 방산 부분, 네. 2차 전지 부분, 네. 그다음에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선박과 자동차, 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갈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또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정말 이렇게 강 달러에 기조한 정말 이 금리를 이렇게 올렸던 것을 이제 이게 서서히 네. 금리 이제 기조로 가겠죠. 이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좀 잡히고 이러면서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하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크게 빠졌던 뭐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도 정말 이렇게 요즘 막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업의 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뭐 이게 삼바라든가 유한양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뭐 그 중소형 우량주나 뭐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야 일부 기업들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도 좀 이렇게 바닥에서 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 우리 증시 쪽에 자금이 좀 이렇게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증권 회사들도 이렇게 지금 이제 부동산의 PF 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또 생존하는 기업들은 증시가 활성화되면은 이런 기업들도 이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싼 기업 중심으로 주식 투자는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비싸면 허당입니다. 쌀 때 사야 예, 어떤 기업이든 경쟁 있는 기업들을 그 낮을 때, 그러니까 이기가 왔을 때, 나도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정말 이 보스 같은 걸 찾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마성이 에서 비껴갔지만 상당히 우량한 종목들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저금리 기조 속에 또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종 종목들을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해두면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평상시 주장하시는 대로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예, 우리가 뭐 이제 밥만 먹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걸 먹고 살지. 아니, 밥 얘기하니까 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 우리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저는 K푸드 산업 중에 대표적인 뭐 농심이 됐든 뭐 제일제당이 됐든 오리온이 됐든 뭐 오뚜기가 됐든 이런 기업들도 저는 이제 그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류 문화가 이렇게 펼쳐나가고 이러면서 한국인들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식문화를 이제 세계 사람들이 그 따라 배우고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K푸드 산업이 과거에는 이제 내수 기업이었는데 글로벌 지금은 산업이 이제 됐죠. 글로벌 산업으로 지금 네. 크게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농심의 주주입니다만은 농심도 이제 국내보다도 미국에 지금 1, 2 공장이 거의 그냥 풀 캐파로 좀 돌아가고 있고 3 공장을 지금 하나 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그 농심의 어떤 라면을 먹게 되고 이러면 이런 기업들은 굉장한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 각 업종을 대표하는 그 1등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차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뭐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뭐 등등 해서 뭐 조언으로 좀 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뜻하시는 거 있으면 또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제 권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식 투자가 이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주 높고 큰 길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지금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이 많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이 뭐 5, 60이 돼도 지금은 굉장히 청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고 주식 투자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 자본가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가 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만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은 야 부끄러워하잖아요. 조금 이상하게. 예.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는 정말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투자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면 진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대한민국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증권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작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두 만들어 가야죠. 시티타임즈가 좀 그런 역할을 좀 저희도 뭐 하여튼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장, 투자 정보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잘 알려드리고 또 우리 박 대표님 같이 이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관심 갖고 애쓰시는 그런 노력들은 또 더 관심을 갖고 저희도 보도도 하고 내용을 좀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네, 오늘 두서없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여의도 증권가의 투자 대가이시면서 주식 농부로 유명하신 박영욱 대표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티타임스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계속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